12월 21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도내 14개 시군 임야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DMZ 특별연합체 구성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DMZ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왜 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포천시 승진훈련장 등 전국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특정 유튜브 채널의 방역 홍보 영상 비용으로 8억 원을 썼다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제곱킬로미터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알려왔습니다.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임야와 파주시 적성면 임야 등 63필지 2.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가평군 지역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평군 상면 항사리와 청평면 상천리 일대, 가평읍 상생리와 대곡리 일대, 북면 정목리와 도대리 등 32만 8천 제곱미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 임야를 바둑판처럼 분할해서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임야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과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국회 통과 2년 만에 지급되는 소음 피해 보상금이 쥐꼬리만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 승진 훈련장을 비롯한 전국 군 사격장 49곳과 비행장 41곳 인근 주민들이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되는 피해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3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년 만입니다. 보상금을 받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47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부분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도 많다는 생각은 안 들죠, 그게. 그리고 뭐 하루 이틀령 돼지게 쏘고서나 또 며칠 동안 안 하고 그렇게 주는 거는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타격을 하던데 그까진 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지급 대상 지역과 산정 기준, 지급 절차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상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2021년분 보상금 1년치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NGN 뉴스 황태영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에 코로나 방역 홍보 영상 제작비로 8억 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유튜브에 출연한 동영상 2건 제작에 무려 1,5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청장이 유튜브에 출연한 주제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소감을 밝히는 영상과 접종 순서 응대, 청장이 보건소를 방문했거나 세종시를 방문한 이유 등을 홍보하는 영상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특정 유튜브에 출연해 홍보 제작비로 8억 원이 넘는 국민 헬스를 써가면서 홍보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국민 헬스를 들여 치적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기본권 등 국민과 나라를 우선 생각해서 기간 갱신형의 비합리적 방역 패스를 즉각 철회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준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행사를 마친 뒤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DMZ 특별연합체를 왜 구성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김광철 연천 군수를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천 군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권하고 강원권까지 포함이 된 건지요? 그렇죠. 요거 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네. 이제 DMZ하고 NLL에 이제 접경에 있는 그런 시군을 갖다 총망라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옹진서부터 시작해서 강화, 김포,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연천, 파주, 그다음에 이제 강원권역에 5개 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네,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컨대 이제 대도시권 국민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겪고 계신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접경 지역은 아무래도 군사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는 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일단 거의 다 좀 이게 저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천하고 파주, 그다음에 강화옹진도 또 수도권도 정비계획법에 여기 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이건 저희가 이중삼중의 이제 그런 규제 속에 살아왔죠. 또 그러고 인구가 계속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생산 기반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거는. 그렇죠. 경기 지역보다는 강원도 지역에 네. 일개 사단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지역 경제에 엄청난 좀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는 게 큰 사실입니다. 네. 네. 전국 평균에 우리가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한 77%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GRDP가. 네. 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지역 경제를 쇠퇴시키고 인구를 감소시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순환 구조가 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차제에 저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 막아내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좀 우리가 정부에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접경지역 시장군수 연합이 있지만은 네, 저 그렇죠. 협의회가 있지만은 네. 이거는 사실 뭐 임의 단체이죠. 네. 협의회라는 단체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식으로다가 이걸 가서 네. 우리가 광역에 대한 사항은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다가 사업을 집행하는 게 네.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슬로건에도 있습니다만은 벼랑 끝 내몰린 접경 지역 그렇죠. 균형 발전 호흡기를 달아라. 네. 이 정도로 이제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절박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장군수 협의체와는 이제 별개의 구성 요건을 갖게 되는 건지요. DMZ 이제 특별연합 구성체는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들어갑니다. 네네. 용역 발주를 들어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다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런다면은 네. 저는 뭐 시장군수 협의회는 거기 이제 부속적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정부 부처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역할을 우선 중점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대단히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그 논의해야 될 부분도 그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규약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좀 보유하고요, 또 임명권이나 네. 자주 재정권을 가지는 등 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좀 주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격과 충분한 네. 재정적 권한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루어낼 수가 있겠죠. 요즘에 네, 이제 네. 최근에 우리가 부울경 네. 이제 부산, 많이, 울산, 경남이죠. 이쪽이 좀 예.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여기는 미리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담보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오늘 2023년 내후년 1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을 목표로 갖고 계시다는데 맞는지요? 그건 이제 이 용역 기간이 좀 소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용역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이제 부재 절차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가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떤 그 통폐합, 네. 그 시군구의 통폐합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많겠지만은 요거는 네. 큰 정책의 아젠다를 갖다가 서로다가 왜냐하면 또 접경 지역 내 10개 시군이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네. 어디나 비슷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네. 협의에 의해서 네. 그걸 받아서 저희가 그 정부를 갖다 건의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정부도 훨씬 일하기 편하죠. 그렇죠. 개별 지자체를 가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특별 연합을 갖다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구가 일어나되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 네, 면에서 네. 조율도 좀 훨씬 더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군수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김광철 연천군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2월 21일 오늘 순서는 내일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